모피와 육류를 모두 생산하는 러시아의 한 밍크 농장은 연간 약 600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최첨단 육종법과 현대적인 가공 기술을 활용한 결과이며 이 두 가지 모두 높은 경제적 가치와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되는 모든 밍크 품종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별되었습니다. 이 농장의 목적은 밍크의 번식 및 교배를 통해 모피의 질과 고기의 양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밍크의 번식은 1년에 한 번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에 이루어집니다. 임신 기간은 39일에서 75일 사이입니다. 어미 밍크는 출산 시 보통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어미에게서 양육된 지 약 6주가 지나면 새끼들은 서로 분리되어 별도의 케이지에 넣어 추가적인 관리를 받습니다. 모든 성체 수컷은 철망으로 만든 별도의 케이지에 수용됩니다. 온도와 빛은 자연 조건에서 자라도록 하지만 직사광선은 차단합니다.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먹이의 대부분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어류 및 가금류 가공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도축장에서 나오는 내장은 가장 흔한 식량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식단이 전체 섭취량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질병 예방 조치는 밍크의 성장기 약 일십주부터 시작되어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밍크의 털은 일시벌부터 성숙하기 시작하여 일시빌월이나 일시비월에 가장 좋은 품질을 보이는데 이때가 털을 채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수확 및 가공 단계에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합니다. 밍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산화탄소가 가득 찬 거대한 탱크에 넣어두는데 이로 인해 밍크는 매우 빠르게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인도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수확 과정이 완료되면 밍크는 가공 작업장으로 운반됩니다. 그곳에서 뒷다리는 특수 장비에 부착되고 사전 프로그래밍된 공정에 따라 자동으로 가죽을 벗기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생산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피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비 가공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밍크 가죽을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잔여물과 불순물은 탈취제, 항진균제, 피부 연화제와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세척이 완료된 가죽은 틀에 팽팽하게 펴서 형태를 유지한 후 건조실에서 최종 건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밍크 모피는 의류 제작을 위해 포장 및 유통됩니다. 밍크 모피로 재킷, 모자, 장갑, 심지어 바지까지 제작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밍크 모피의 높은 경제적 가치 덕분에 이러한 제품들은 각각 수백 달러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모피 생산 외에도 밍크 고기를 생산하여 동물 사료로 판매하거나 밍크 전용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 밍크 사육 산업의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농부들은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밍크 농장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그들의 헌신입니다. 많은 농장들이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현대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유해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또한 뼈나 내장과 같은 고형 폐기물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사료, 비료, 심지어 바이오 연료와 같은 귀중한 부산물로 재활용됩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관행은 엄격한 환경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속가능한 조달을 중시하는 해외 바이어들 사이에서 농장의 평판을 향상시킵니다. 더욱이 러시아 밍크 농장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인 유전 연구와 모피 색상 혁신은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모피의 밀도와 크기에만 집중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많은 농장들이 사파이어, 실버 블루, 펄과 같은 독특하고 희귀한 모피 색상을 개발하기 위한 선택적 육종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색조는 고급 패션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부 농장은 과학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용적인 농업 전문 지식과 최첨단 유전 연구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모피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개량 외에도 러시아 밍크 생산자들은 고급 패션 브랜드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장들은 국내외 유명 패션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농장들은 고급 코트, 액세서리, 기타 디자이너 의류에 필요한 모피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농장 중 일부는 자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고급 브랜드와 합작 투자를 통해 제품 품질과 시장 포지셔닝을 더욱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욱이 러시아 밍크 농장들은 일상 운영의 자동화와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장들이 이미 최신 가공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신 시설에서는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료 공급 방식을 자동화하며 사육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농장 곳곳에 설치된 센서는 온도, 습도, 밍크의 행동 등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관리자들의 건강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질병 발생을 줄이고 전반적인 동물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밍크 모피의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 다른 중요 고려사항은 수출 시장과 그에 따른 과제를 포함하여 세계 밍크 모피 무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입니다. 러시아는 중국, 한국,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에 상당한 양의 밍크 모피를 수출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국제 무역 제재, 모피 사용에 대한 윤리적 우려 증가, 그리고 인조 모피를 선호하는 소비자 선호도 변화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밍크 농장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 라인을 다각화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패션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러시아 밍크 농장은 윤리 인증을 취득하고 독립적인 복지 감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동물들이 인도적인 기준에 따라 사육되고 가공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구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심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준수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로 종종 비판받는 산업에서 필수적인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합니다. 흥미롭게도 밍크 가죽은 밍크 농장 산업의 또 다른 부산물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털을 제거한 후 무두질한 가죽은 지갑, 시계줄,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고급 가죽 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가죽 가공업체들은 수익성을 더욱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 부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품질 밍크 가죽 제품 생산은 농부들에게 전통적인 모피 및 육류 판매 외에도 귀중한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기후 또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밍크 모피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베리아와 북부 지역의 추운 기후로 인해 밍크는 온화한 환경에서 자란 밍크에 비해 털이 더 촘촘하고 따뜻합니다. 이러한 기후적 이점은 뛰어난 보온성과 부드러움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모피 생산에 기여하며 이는 고급 시장에서 밍크 모피의 매력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일부 러시아 밍크 농장은 전통적인 판매 채널 외에도 디지털 경매와 소비자 직접 판매, DTC,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선구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과 같은 유럽 허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존 모피 경매에만 의존하는 대신 이러한 농장은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 고객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갑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효율성 향상, 가격 현실화, 소비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촉진하여 생산자가 더 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전역의 농촌 지역에 미치는 밍크 사육이 사회 경제적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밍크 사육은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인 지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생계와 사회 기반 시설 개발을 지원합니다. 밍크 사육을 통해 얻은 수입은 생활 수준 향상, 학교 운영 자금 지원, 그리고 공공 서비스 강화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밍크 사육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여러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거대한 우리 안에서 수만 마리의 뱀이 몸부림치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혐오감을 느끼시나요? 재밌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뱀과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농장에서 온 존재입니다. 약재는 물론 고기와 가죽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뱀 농장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이 곧 목격하게 될 일들이 이 매혹적인 동물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는 3,700종이 넘는 다양한 종류의 뱀이 있습니다. 이 뱀들 중 일부는 손가락에 감을 수 있을 만큼 작지만 그물무늬 단뱀처럼 스쿨버스보다 크게 자라 7m가 넘는 뱀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뱀에 물려 목숨을 잃습니다.
킹코브라의 독은 7ml, 티스푼 하나 분량만으로도 20명을 죽이거나 성체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 뱀 양식 산업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뱀고기, 가죽, 해독제 생산으로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벌어들이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이 산업의 연간 가치는 약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뱀의 사육 환경은 종에 따라 작은 개별 사육장부터 대규모 공동 사육장까지 세심하게 관리됩니다. 이러한 농장에서 사육되는 어린 뱀들은 종종 수만 마리씩 세심하게 사육되며 바나나 잎이나 천으로 덮어 시원하게 키웁니다. 식사를 즐기는 것은 신나는 경험입니다. 뱀은 닭, 개구리, 쥐 등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뱀이 어떻게 그렇게 큰 먹이를 먹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뱀은 턱이 유연해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동물도 삼킬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매력적이고 건강한 자손을 낳기 위해 뱀의 색깔에 맞춰 짝을 맞추기도 합니다. 어미뱀 한 마리는 언제든 최대 5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3만 개가 넘는 뱀알을 동시에 부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농장들이 있습니다. 이 알들은 따뜻한 모래 속에 조심스럽게 보관되고 마치 귀중한 작은 보석처럼 부화할 때까지 면밀히 관찰됩니다. 50일에서 80일 정도 지나면 어린 뱀들이 부화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뱀들이 적절하게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농부들은 동물들에게 종류에 따라 갓 태어난 쥐나 작은 곤충을 먹이로 주어 힘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뱀은 항상 깨끗하고 담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껍질을 벗는 시기가 오면 이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부들은 뱀에게 물을 뿌리거나 간단히 씻어줍니다. 반면 성체뱀은 1년에 몇 번 정도만 허물을 벗는 반면 어린 뱀은 성장 속도가 빨라 더 자주 허물을 벗습니다. 먹이를 주는 시간은 농부들이 낡고 버려진 가죽을 모으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이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뱀은 성숙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살, 가죽 또는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채취됩니다. 뱀을 재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뱀 사육 농가에서 매년 5천 건 이상의 뱀 물림 사고가 보고됩니다. 먹이를 주거나 청소할 때 한 번의 실수라도 치명적인 탈출이나 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숙련된 농부들은 항상 침착하고 경계심을 유지합니다. 의료 분야부터 패션 산업까지 뱀의 모든 구성 요소는 용도가 있습니다. 베트남 뱀에서 추출한 독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전통 약재로 매우 귀하게 여겨집니다. 뱀을 정성껏 도살하여 깨끗이 씻은 후 잘게 썰어 뜨거운 물에 데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뱀의 살은 생강과 계피를 넣고 큰 냄비에 3일에서 7일 정도, 즉 농축 추출물이라고 할 만큼 걸쭉해질 때까지 조리합니다.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입맛에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알려주세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분비는 골목길에 있는 뱀 가죽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뱀 가죽은 인부들이 맨손으로 벗겨내고 무두질하고 늘립니다.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는 매년 50만 개가 넘는 뱀 가죽이 사용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만 5천 개의 뱀 가죽을 합법적으로 수출하며 세계 최대 뱀 가죽 공급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의 합법성과 동물 복지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이면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뱀, 놀랍고도 위험한 존재. 수천 년 동안 뱀은 특히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이야기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뱀을 기르는 것은 살과 가죽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뱀은 독과 약효를 모두 제공합니다. 화려한 명품 패션계에서 이국적인 소재의 진정한 출처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급 부티크에 세련된 카운터 뒤 2만 달러짜리 비단뱀 가죽 핸드백의 광채 아래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뱀 사육은 단순한 육류나 의약품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외딴 마을과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를 연결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농장 중 일부는 합법적으로 운영되어 파리와 밀라노에 수출할 가죽을 무두질 공장에 공급하지만 다른 농장들은 규제된 사업과 불법적인 착취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러한 농장의 모든 뱀이 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야생에서 포획되어 사육 번식이라는 명목으로 사육됩니다. 합법성이라는 미명 아래 희귀종은 소위 연구시설을 통해 유입되거나 농장에서 번식했다는 허위 라벨이 붙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처럼 법 집행이 시행이 일관성이 없는 국가에서는 보존과 상업적 거래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영역은 뱀 가죽의 이국적인 매력을 위해 위험한 편법, 위조된 수출 서류, 그리고 야생 개체군의 수위 없는 고가를 정당화하는 지읒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네트워크와 법적 모호함 너머에는 생생하며 때로는 가슴 아픈 인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뱀 사육업자들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먹이를 주거나 청소하는 동안 한순간의 방심도 손가락, 팔다리,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여러 번 물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구적인 절름발이 또는 완전히 아물지 않는 흉터를 안고 걷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농촌 경제에서 최선의 선택일 뿐입니다. 한편 농장과 위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또 다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뷰티 업계입니다. 고급 살롱과 고급 스킨케어 시장에서 뱀독 세럼은 마치 기적의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되며 탄력 있는 피부와 젊어 보이는 윤기를 약속합니다. 콜라겐 보충제, 주름 개선 크림, 심지어 주사 치료제까지도 뱀 추출물에서 유래했다고 홍보합니다. 그 결과 암컷 독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독을 짜내거나 특정 종은 제약용으로만 사육됩니다. 이처럼 허영심과 생물학의 교차점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외모 개선을 위한 제품을 위해 동물들이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견뎌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뱀이 화려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뱀들은 선명한 피부 무늬를 위해 사육되지만 모두가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가 있거나 색이 바래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불완전한 뱀들은 종종 버려지거나 조기 도축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시장으로 유통됩니다. 어떤 뱀들은 길가에 놓인 뱀술 항아리에 담겨 기념품이나 민간요법으로 판매됩니다. 어떤 뱀들은 값싼 길거리 음식으로 사용되면서 한때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힘을 잃고 그저 신기한 고기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품화에도 불구하고 뱀은 오랫동안 깊은 영적, 문화적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 특히 베트남과 인도에서는 뱀을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사원에서는 뱀의 형상을 본떠 숭배하고 신화에서는 뱀의 분노를 경고하며 시골 지역에서는 뱀을 해치면 불운이 온다고 믿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신성시도였던 바로 그 생물들이 이제는 거래되고 해부되고 착용되고 소비되는 등 세계 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전 세계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뱀 사육이 확대됨에 따라 생태학적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의 뱀을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인공적으로 사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한 뱀들은 지역 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근 토지와 수원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의 변화로 생명공학 기업들은 인공독 합성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농법을 완전히 파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뱀 사육은 단순한 시골 직업이나 먼 미래의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전통, 산업, 생물학, 유행, 그리고 생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 지위, 그리고 이익을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모든 가죽 조각, 모든 혈청, 모든 약초 추출물 뒤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종종 가격표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